저기 보이는 게 여기가 이제 석수역, 아이고, 석수역 주변이고, 그리고 저쪽으로는 광명, 소화동, 그 다음에 금천구, 그래서 안양 쪽, 그 다음에 저희가 광명역 주변이야. 근데 저 건물 있잖아. 지금 제일 크게 내가 잡은 자는. 이 건물,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이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머리만 좀 보인다. 근데 우측 끝에. 근데 여기, 이게 광명, 중대 광명병원이야. 중대 광명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어쩐지는 난 잘은 모르겠어. 근데 난 가까워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려면 보통 진찰만 받는데도 뭐 최소 뭐 두세 달 기다려야 받고 뭐 6개월 있다 오라고 막 그런다고 초진 받을 때. 특히 정신과는. 근데 여기를 가게 된 계기는 나는 이제 여러 군데 그 전에 뭐 서울대 뭐 해화동 병원 뭐 그 다음에 대학병원법으로는 성빈센트가 아니구나. 거기는 저기 성모병원, 카톨릭 성모병원 거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어. 그리고 이제 클리닉급 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데들은 많이 여러 군데 또 가봤고. 근데 난 여기서 치료를 받았지. 여기에 정신과에 서정석 교수님이 계셔. 서정석 교수님이. 내가 볼 때 내 나이대로 되시는 것 같아. 안경 쓰시고 여기 50 초중반 되시는 것 같아. 내 나이 또래 되시는 것 같아. 그보다 많으시다면 많아봤자 50 중반, 중후반, 초반인데 그러면 더 많으시면은 뭐 동안이신 거고. 근데 내가 왜 이약조약을 엄청 많이 겪어봤냐면, 이분이 치료가 내가 약이 안 들으니까 이약조약을 트라이를 많이 해보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쓰는 게, 이쪽으로 약을 쓰는 게, 동네 주변에 클리닉으로 가잖아? 그러면 거기도 이제 의사 나름이겠지. 병원 나름이고 또 잘하는 데는 잘하겠지. 근데 내가 간 데는 그렇게 잘하는 데를 내가 가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가 잘한다 못한다기보다 나랑 맞는 데를 내가 못 간 거지. 나랑 맞는, 나의 특수성과 맞는 데를 내가 못 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맞았는데, 그 전에 쓰는 약들이 대체로 거의 비슷해. 뭐 저기 공황약 관련해서 뭐 무슨 약,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렇게 갑자기 확 올 때 뭐 진정시키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공황이 오면 우울이 같이 오니까 우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뭐 항우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표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약물들이 대부분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처방을 해. 안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검증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동네 병원들에서 좀 더 이제 쉽게 처방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동네 병원 의사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좀 어떤 그레이드를 낮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분들도 상당수는 굉장히 그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부와 경력을 가지셨고, 그리고 또 상당수는 대형 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그 수련 혹은 계속 이제 의사로 계시다가 개원을 하신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아무튼 나는 여기가 잘 맞췄다는 거지. 서정석 교수님, 중대광명 서정석 교수님. 이분이 이제 중대 그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옆에 그 병원이 있잖아, 오리지널 병원. 거기가 있고, 여기 광명병원을 이제 개원하면서, 내가 알기로 광명 병원장은 아니고 무슨, 아무튼 거의 병원 전체에 거의, 정신과 센터장인가? 아무튼 되게 한 분이야. TV나 뉴스나 뭐 이런 데도 등장하시는 분이 되고,
꼭 그렇다고 나랑 잘 맞는다 그건 아니고. 근데 이분이 처방하신 약은 약간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트라이를 해봤던 약들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진정을 하고 뭐 항우를 하고 아니면 공황을 하고 하는 약인데, 같은 것도 있었지만 다른 것들을 계속 트라이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약들이 어떤 거였는지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오늘 너무 길고 이제 입이 마르고 이제 목도 마르고 목소리도 이제 갈라지잖아. 근데 저기 또 홍보를 해주는 거야 나는. 너무 좋은 곳이니까. 내가 저기서 2년 정도 치료를 받았나? 처음에는 보름 단위로 몇 번을 가고 약물을 이제 계속 바꾸고, 그리고 약물을 바꾸면서 이제 약물이 듣는 거를 찾은 후에는 이제 그 한 달 간격, 그 다음에 이제 2달 간격 약만 타는. 그러다가 2년 치료받고 2년 전에 2년 치료받고 2년 전에 이제 나는 나았지. 그리고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갔어.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뵙고, 뭐 상비약처럼 이제 안 먹더라도 갖고 있는 약을 갖고 있고. 난 또 이제 수면 문제가 겹쳐가지고 한 13, 14년 됐는데, 이제 내일 시작하고 얼마 안 될 때부터 수면 문제, 밤에 잘 때는 잘 자는 인면 수면이라고 하는데, 잘 때는 잘 자는데 새벽에 이제 4시, 3시,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 많더라고. 나이 드니까 아침잠 없어가지고. 근데 난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나는 체력적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루에 6, 7시간은 푹 자야, 최소 6시간은 자야 하루가 이거 말끔하고 거뜬한 사람인데, 뭐 보통 12시쯤 자가지고 서너씩 깨거나 4, 5시 깨거나 이러면은 그들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처음에는 막 나가서 일했어. 바쁘고 혼자 다 해야 되고 바쁘고 일하고 뭐 누워있으면 뭐하냐, 잠도 안 오는데 나가서 일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 2년 했더니 몸과 마음이 너무 망가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해보고 했더니 잠이 안 오면 또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면하는 거에 뭐 1, 20%인가 2, 30%인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6시, 7시까지 눈을 감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수면이 계속 문제지. 근데 또 내가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이유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스트레스였지 결국은. 각종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고 처음 겪는 상황들이 많고 일정은 빡빡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리고 그때는 또 젊을 때잖아. 서른 중반에 중반 되기 전에 시작했나? 중반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또 약간 혈기왕성하고 또 약간 다혈질은 아니야 내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는 좀 그럴 때도 있었지. 그때는 젊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걸 수면을 더 악화시키는 거는 이제 내가 출장이 많잖아. 해외 출장이. 유럽, 중동, 뭐 남미, 뭐 동남아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다시 한국으로 오면은, 좌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우로 와서 적응하고, 또 다시 뭐 남미로 가면 우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좌로.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거를 뭐 옛날에는 뭐 10몇 년 전에야 뭐 1년에 한 100일 정도 해외에 있었나?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그보다도 거의 한 3, 40% 정도는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면이 계속 리듬이 깨지고 계속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황, 그 다음에 수면은 고질적인 이제 10 몇 년 전부터의 2, 3년 전부터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공황이 최초 온 게 2017년, 8년인가? 홍콩에서 일 보다가 그때 대낮이었는데 그때 처음 그 증상을 겪었지. 그리고 스트레스 많을 때였지.
그리고 그 방치했었지. 방치하고 그게 몇 번 더 오다가 이제 나중에 갔는데 처음에 했을 때 잘 치료했으면 좋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울이 같이 오고, 우울이 같이 온 거는 최근 몇 년, 한 5년여 사이에 되게 심해졌었어. 그래서 되게 심했었어. 그 나중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줄게.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년 정도 됐어. 치료가 된 지가. 그래서 한 1년 됐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2년차 넘어오고 만 2년이 되어가고 하니까 만 2년이 됐고 하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2-3개월 있으면 만 2년이 되는 거거든, 완치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더 이제 자신감이 생겼지. 왜냐면 내 생활의 루틴이나 내 마음의 루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루틴이 이제 세팅이 된 거잖아. 단단해진 거잖아. 선생님도 완치를 선언하셨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물을 치료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고, 그 약물들을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선생님이 계속 바꾸시는 약물에 잘 순응해야 돼. 그렇지만 자기 의견은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은 선생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미처 그 약물을 똑같은 약물 써도 환자 100명한테 써도 한 명은 다른 증상이 올 수도 있거든, 부작용이. 그리고 또 유난히 안 맞을 수도 있고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약을 여러 번 바꾼 거야. 근데 그게 동네 병원에 가면 선생님마다 다르긴 한데, 내가 가본 곳들, 내가 가본 한 5-6군데들은 그 약물을 특별히 바꾸지를 않더라고. 더 드셔보세요, 더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바꿔준 데 없진 않았는데 여기 서정석 교수님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바꿔주진 않았었어. 근데 뭐 이분이 좀 특출나거나 좀 유니크한 독특한 분이신 거지.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 또 그게 나랑 맞는 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의 특수성과. 그래서 증상이 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 그때는 약물 심리 상담을 같이 하는 것은 베스트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증이고 컨트롤할 수 없고 중증 이상이면 나는 무조건 약물 치료가 우선한다고 생각해. 나는 의사가 아니야? 개똥 생각이야? 이렇게 있잖아. 자기 어떤 일상의 불편함이 크고 자기 일상이 무너지고 여기 컨트롤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면 약물 치료가 제일 우선이야. 약 먼저 먹어야 돼. 약 먼저 먹고 맞는 약 찾아가지고 자기 바로 세팅해 놓고 나서 심리 치료가 돼야지. 그게 맞아. 혹은 약만 계속 먹고 심리 치료를 안 하더라도 약만 계속 먹고서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그 약을 왜 오래 먹어야 되는지 알아? 나는 그 치료가 다 됐는데도 약을 1년인가 1년 반을 더 먹었거든? 1년 정도 더 먹었나? 굉장히 마일드하게. 왜 그랬냐면, 이게 형성된 마음과 생각, 사고와 어떤 기분과, 이제 다 기분 관련된 기분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 수면 말고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내가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운동을, 헬스를 만약에 6개월 꾸준히 하고 1년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잖아. 그 근육 한 달 안 한다고 쉽게 잘 안 빠지잖아. 빠지긴 하는데, 좀 하면 다시 또 한 달 후에 좀 하면 며칠 하면 다시 올라온다고. 근데 배드민턴도 그렇고 뭐 다른 운동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쉬어도 한 3년 하다가, 배드민턴 한 3년 하다가 한 6-7년 5-6년 이렇게 쉬다가 다시 했거든. 한두 달 하니까 다시 오더라고. 그냥 옛날 그게. 물론 이제
얘기하는 그 종목이나 어떤 그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 개인적인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그래서 약을 나는 치료가 된 것 같다고 혼자 착각을 해도 선생님이 계속 꾸준히 먹으라는 얘기는 약 장사들도 있지, 병원 장사들도 있지만은, 근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그 선생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나는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가는 의사들이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는 아주 경증이 아니면 좀 생각보다 길게 6개월, 1년 이렇게 약을 먹게 되더라고. 그거의 중요성은 습관을 만드는 거야, 습관을. 내가 기존에 내가 취약했던 상황들이 오는 거에 취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내가 그 나의 원래 나를 잃거나, 혹은 원래 나의 어떤 그런 약간 경향성을 더 악화시키거나,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거를 약으로 개선을 시켜 놓고서는 그걸 계속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새로운 나의 새로운 어떤 틀을 형성을 하기 위한 거야. 단단히 굳히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오래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오래 먹고 나서 알았어. 오래 먹고서 치료받고 나서 알았어. 옛날에 잠깐 갔다가 뭐 한 번, 두 번 갔다가 그만두고 한 번, 두 번 갔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서 이제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치료를 받고 있지? 이러고서 이제 안 가고 그런 적도 많았고, 그리고 또 좀 더 길게 하더라도 이제 약을 내 맘대로 먹다 안 먹다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오케이를 하시면 주는 약의 개수나 어떤 용량이나 이거를 조금씩 조절할 수도 있어. 선생님 오케이를 하시면. 나는 이제 선생님이 초반부터 조금 자율권을 주셨거든. 이게 본인이 이게 좀 그거 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절반을 드세요. 아니면은 뭐 두 알을 한 알만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그냥 안 먹고 한번 며칠 있어 보세요. 아니면 뭐 한 알만 먹고 있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자율권을 처음부터 주셨고,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계속 자기가 자기의 그 맞게끔 약을 최적화 시켜 나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꾸준히 먹는 게 되게 중요해. 힘들어. 이제 가야겠다. 오늘 사람들 만날 일도 많고 그런데 한참 떠들어가지고 오늘 사람들 만나서 떠들 에너지를 다 써버렸네. 좋은 하루. 이걸 올릴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다시 하겠지? 그러고 나서 올리겠지? 아니면 뭐 이까짓 건 뭐 그러고 올리겠지? 어떻게 하나 궁금한데.